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기쁨조에 대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여러모로 기쁨조에 대한 내용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지요. 그중 최근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며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탈북한 지 3년밖에 안 된 지우이라고 합니다. 북한 양강도 출신이지요. 어머니는 한평생 몸이 허약하셨는데 저를 겨우 낳고 바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저에겐 가족이라고는 아바이 딱 한 사람뿐이었지요. 그렇기에 서로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사이도 좋고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아바이도 그만큼 딸바보에 저도 효녀라고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지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바이가 주는 용돈을 한 번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서 아바이 생신인 날에 그 용돈으로 늘 선물을 주고는 했었지요. 그만큼 아바이에게 많이 의지도 하며 서로 너무 잘해줬답니다. 돈은 없었지만 행복은 있었죠. 그렇게 잘 살고 있다가 우리 부녀에게도 불행이 오더군요. 바로 기쁨조 후보에 제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북한의 전형적인 곱상한 미인상은 아니거든요. 키도 크고 얼굴도 까무잡잡하니 얼굴선도 진했는데 하필 그때 김정은이 추구하던 기쁨조의 기준에 제가 딱 들어맞은 겁니다. 그래서 당국과 긴이 밀접해 있는 선생 한 분이 저를 그 후보에 추천하신 거였죠. 하지만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고는 기쁘기보다는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사실 저도 기쁨조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로지 김정은과 고위층들의 기쁨만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잖아요. 말 그대로 기쁨을 주는 조이죠. 기쁨조에 뽑히면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도 그리고 꿈도 이룰 수 없게 되잖아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바이에게 달려가 바로 말했죠. 아바이, 나 기쁨조에 발탁됐다고 합니다. 이제 어떡하죠? 라고 말하니 아버지는 제 말을 듣자마자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안 된다. 절대 아니 된다. 기쁨조는 절대 안 돼. 낼 딸은 절대 못 보내. 라며 절규하셨죠. 저는 살면서 처음 보는 아버지의 울음 섞인 절규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내성적이며 일절 고함이나 소리를 치시는 법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패닉하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딱히 좋지는 않았지만 생각해보니 나라밥 먹으면서 일하는 건데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요. 어렸을 때의 생각이어서 철이 없었지만 당시에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런 직업을 택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했지요. 아바이 한 번만 생각을 해보라우. 나라밥 먹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하루 빨리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집안 형편도 나아질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니 아버지가 바로 정색하시면서 너 그 기쁨조 아이들이 모두 잘 사는 것 같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니 왜 저렇게까지 정색을 하고 무안을 주는지 이해가 안 됐죠. 아버지 또한 확고하게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기에 그때는 서로가 냉전인 시기였죠.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군요. 그날은 꽤 더운 여름 밤이었는데 우리 동네 뒤에 있는 산에 가자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산에 가자고 하니 이제는 마음을 좀 푸시려나 보다 해서 따라 나섰죠. 산은 아무래도 시원하다 보니 보통 북한에서는 더위를 피하고 싶을 때 종종 여름에 야간 등산을 하고는 하거든요. 밤에 산은 어둡고 무섭지만 너무 깊게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별도 보고 시원하거든요. 거기서 계곡물도 마시면서 누워서 바람을 느꼈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밤은 밤이니 산짐승도 나오고 여자 혼자서 가기는 위험해서 남자는 꼭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아버지와 산을 오르며 오순도순 얘기를 했지요. 지금까지 쌓였었던 오해들을 서로 말하며 회포를 풀기 시작했죠. 그렇게 잘 얘기하다가도 기쁨조의 기자만 꺼내도 아버지와 싸우기 일쑤였어요. 제 입장은 그거예요. 어차피 후보에도 올랐겠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시도라도 해보자는 편이었고, 아버지는 아직 철이 덜 들었다며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른다는 식으로 기쁨조에 대한 실체를 아직 모르니 그런 소리나 한다면서 혼내셨죠. 하지만 저 또한 굽히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자 아버지는 근심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한숨만 푹푹 쉬시고는 계곡 쪽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웬걸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계곡 쪽에 웬 벌거벗은 여자의 형태가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귀신인 줄 알았죠. 아니면 산짐승인데 내가 음란마귀가 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아버지를 잡고 숨을 급하게 쉬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익숙한 듯 그 여인을 향한 딱한 눈빛만 보내더군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 모습에 저도 조금 진정을 한 뒤 그 여인을 보는데 더위를 피하고 싶었던 건지 계곡물에 빠져서 몸을 씻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도 씻고 있다가 우리랑 눈이 마주쳤는데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덜덜 떨더군요. 그렇게 겁먹은 여자를 보며 아버지는 응나여 저번에 봤자녀. 옆에는 내 딸이야. 걱정 말어라며 안심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했지만 벙쪄 있는 상태였는데 그 여자가 안심을 했는지 덜덜 떠는 걸 멈추고 우리 쪽으로 오는 겁니다. 아버지는 또 익숙하게 주머니에 있던 주먹밥을 그 여자에게 건네주었죠. 그러고는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만하고 이제 내려올 때도 됐지 않았나 라며 친근하게 말을 거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씁쓸하게 웃음을 짓고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산속으로 돌아가더군요. 아마 말을 못하는 사람 같더군요. 저는 너무 놀란 몸을 겨우 진정시키며 아버지에게 물어봤죠.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고 아버지는 저 여자를 어찌하냐면서 제가 막 물어봤죠.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며 저에게 그 여자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미나라고 했었어요. 그 여인과는 글로 적으며 대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말을 못하니까요. 미나는 평양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녀였대요. 어릴 때부터 예쁜 얼굴로 동네에서 유명했다고 했어요. 비록 산속에서는 몰골이 엉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쁘더군요. 그 동네에서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의 고운 피부와 맑은 눈을 부러워했고 어른들은 그의 온화하고 심성이 착한 성격에 다들 엄청 좋아라 했다고 합니다. 이쁜데 성격도 고운 그런 여자아이였다고 합니다. 집도 부잣집은 아니지만 화목하게 잘 자랐다고 하지요. 어린 여동생과 부모님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아서 빨리 돈을 벌고 싶었대요. 학교 성적 또한 우수하고 성실하게 임했어서 장래희망도 의사였었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 특히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 명예를 갖고 일하고 싶다고 했더래요. 하지만 그런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16살이 되자마자 미나는 북한의 기쁨조에 뽑히게 된 겁니다. 저랑 비슷한 방식으로 뽑힌 거죠. 미나는 기쁨조에 뽑혔을 때 그 의미조차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기쁨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그저 고위층과 관련된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당국에서는 말장난식으로 공화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특별한 직업이라며 명예를 갖고 임하라는 식으로 미나와 미나의 가족들을 구워 삶았던 거죠. 공화국을 위해 일할 수 있고 명예도 가질 수 있으며 봉급도 많이 준다니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 바로 들어갔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기쁨조로 들어가게 되면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여자들을 착취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알잖아요. 기쁨조가 어떤 곳인지. 기쁨조에 들어간 첫날부터 미나는 철저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대요. 외모 관리부터 시작해서 예의 범절, 춤, 노래까지 다양한 것들을 배워야 했었죠. 처음에는 화려한 옷과 좋은 음식을 제공받는 것이 신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은 더 감옥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유는 전혀 없었고 하루하루가 통제된 삶이었거든요. 알다시피 기쁨조는 진짜 개인의 자유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입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되고 오직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의 취향에 맞게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춤, 노래 이런 것만 배웠는데 해가 거듭 지날수록 노골적으로 침대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남자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걸 가르쳤대요. 이쁜 동무일수록 진급이랍시고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했다고 합니다. 기쁨조 내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분류가 됐던 거죠. 근데 미나는 워낙 순수하게 자라서 이게 꽤나 충격으로 다가왔나 봐요. 그 훈련을 받을 때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점점 사람이 피폐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 미나의 삶이 더 꼬이게 됐어요. 원래 예쁘면 팔자 꼬인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그 사람이 딱 그랬죠. 임 간부라는 고위직 간부가 미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는 권력이 셌지만 나이가 많았죠. 미나의 아버지뻘이었죠. 임 간부는 자주 미나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고 미나는 당연히 거부할 수 없었겠죠. 고위 간부니까요. 미나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순종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기쁨조는 거절하는 법이 없어야 하거든요. 거절했다가는 어떠한 벌을 받을지 모르니까요. 기쁨조라는 게 김간애와 그의 측근들에게 기쁨을 주는 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쁨은커녕 감히 거절을 하면 몰매 맞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미나는 그 늙은 계저씨의 무리한 요구까지 다 받아줬다고 하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나는 자신의 몸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달마다 하는 월경도 전혀 안 하고 자꾸 속이 울렁거리고 감기 기운이 드는 것처럼 매일 추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온몸이 감전된 것 마냥 저릿했다고 해요. 월경을 몇 개월째 안 하니 도무지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게 되었죠. 그러다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된 거죠.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미나는 사색이 됐다고 해요. 북한에서 기쁨조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녀는 임 간부에게 그 소식을 알렸고 임 간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새파랗게 질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임 간부의 와이프의 집안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임 간부조차도 와이프 집안 덕분에 출세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임 간부는 이런 비밀이 혹여 밝혀질까봐 두려워했었죠. 그 집안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팽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임 간부는 미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기쁨조에서 쫓아내 버렸죠. 미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쫓겨났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더군다나 임 간부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간 어떻게 될지 보라면서 협박까지 했었죠. 너 이 일 발설하면 내 가족 다 끝이야. 특히 내 여동생 서아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해. 라고 무섭게 말했더군요. 하지만 미나는 너무나 비참하고 억울함에 결국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결심했죠. 미나가 은근 억울한 것은 못 참는 성격이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임 간부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과 가족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세상에 알리려고 했지요. 그러나 미나의 결심은 더 큰 비극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임 간부가 미나의 결심을 먼저 알아채 버렸거든요. 어느 날 여동생 서아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미나는 미치는 줄 알았대요.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자책감에 지새웠죠. 결국 동생 서아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게 훼손된 상태로요. 미나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미나는 임 간부가 자신의 말을 실행에 옮겼음을 깨달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실어증에 걸리게 된 거죠. 말문이 막힌 미나는 모든 정신적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온갖 정신병에 걸렸어요. 모든 것을 포기한 미나는 산속으로 들어가 홀로 생활하기 시작했죠.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으니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나 봐요. 그녀는 사람들과의 모든 접촉을 끊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그곳에서의 미나는 과거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엄청나게 애를 썼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못했죠. 그게 어떻게 감히 치유가 되겠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미나의 산속 생활은 단조롭고 자유로우며 새벽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작은 밭을 가꾸고 저녁이 되면 다시 잠자리에 드는 반복된 일상이었죠. 미나는 그렇게 계속 세상과 단절된 채 어떠한 모든 것들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의 생활은 정말 조금씩 미나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혼자 산속에서 지내고 홀벗고 다니기 때문에 간혹 위험한 일을 당할 뻔도 있다네요. 하지만 미나는 지지 않고 마음을 독하게 먹어서 미친 여자인 척하며 달려드니 오히려 그 남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산속에는 귀신이 산다고 소문이 돈 거죠. 사실은 미나인데 말이죠. 어느 날 미나는 산길을 걷다가 우연히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됐대요. 당연히 미나는 처음에는 큰 경계심의 아버지와 대치를 많이 했었지만 그런 미나의 행동을 본 아버지는 그저 그녀가 딱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나가 사는 오두막 앞에 주기적으로 먹을 것도 두고 겨울에는 추울까봐 담요도 가져다 줬다고 하네요. 그런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도움에 미나도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거죠. 그러다 아버지가 또 음식을 두고 갔는데 언니가 그제서야 나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며 손짓을 했다네요. 아버지는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실어증 때문에 서로 대화가 잘 안 됐었죠. 그런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고 싶었는지 선뜻 미나가 종이와 연필을 가져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내려 갔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기쁨조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제가 기쁨조 후보에 박탈되었다는 소식에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이 소식을 듣고서는 아버지가 미나에게도 하소연을 했더니 미나는 비명을 지르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했지요. 기쁨조에 들어간 여자들은 나중에는 무조건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돈도 없는 우리 집안이 저를 후보에서 빼낼 뒷배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탈북하기로 결심한 거죠. 기쁨조 후보에 오르고 3달 뒤에 평양으로 가서 정식적인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 3달 안에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쓰셨어요. 그리고 어찌저찌해서 다행히 브로커를 구해서 탈북을 하게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자유롭게 한국에서 대학생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사랑과 감사함을 느끼고는 하지요. 아버지가 제 인생을 구원해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하루 빨리 취업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아버지에게 부족함 없이 다 해주고 싶습니다. 아버지도 한국에 처음인지라 저랑 서로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잘 적응해서 일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낚시에 꽂히셔서 낚시 용품 비싼 거 하나 사드리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희 씨의 소중한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식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네요. 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신 정말 영웅 같은 분이십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그런 북한의 현실에 한숨만 나오네요. 북한의 체제가 하루빨리 변화하길 바라면서 이상 나라TV의 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